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자영업 불경기로 가게가 폐업한 자리에 하나같이 이 업종이 새로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상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지하철 상가에서도 이 업종이 속속 생길 정도죠. 바로 인형뽑기방입니다. 특히 번화가 상권이나 유흥가, 신축 아파트 메인 상가 등 월세가 비싼 자리에도 이러한 인형뽑기방들이 속속들이 늘어나면서 요즘 눈에 정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8월 청소년 게임 제공업장이 987곳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수치는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2배를 훌쩍 넘길 정도인데요. 과연 요즘 많이 생기는 이런 인형뽑기방 사장님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인형뽑기방 하루 40만원 팔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비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형뽑기방 창업의 경우 먼저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우 창업 비용을 살펴보면 10평 매장 기준 게임기 20대 약 5천만원, 한 대당 250만원 수준이고 카드 단말기 320만원, 교육비 200만원, 인테리어 2천만원, 조명 및 간판, 오픈 비용까지 포함하면 합계 9,18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인형 초도 비용 2천만원에 별도 공사로 자동문, 냉난방, 전기증설 1,000만원, 거기에 임차 보증금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다른 프랜차이즈도 살펴보면 기계값 12대 기준 3,040만원, 거기에 가맹비, 교육비 등 2,100만원, 인테리어, 별도 비용, 임차 보증금 2천만원 등 가정하면 10평 기준 1억 90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기계 대수가 8대가 차이 나니 기계값만 더해주면 결국 총 비용은 1억 초중반대가 나옵니다. 개인으로 할 경우에는 훨씬 저렴하게 창업이 가능한데요. 1인 왕바리 크레인 기준 신품 180에서 250만원, 2인 미니 크레인 140에서 220만원, 4인 미니 크레인의 경우 190에서 280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중고 제품의 경우에는 새 제품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 대략 1,000에서 1,500만원으로 창업 시에 10평 기준 8천만원 정도의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형뽑기방은 법적으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생각보다 규제가 꽤 빡빡하다는 겁니다. 먼저 입점할 수 있는 자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지역이 제2종 근린생활구역이어야 하고 학교 정화구역, 즉 학교 반경 200m 내에서는 아예 개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여기에 뽑기방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있고 부동산에서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믿지 마시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관할 교육청에 뽑기방 하려고 하는데 개설이 가능한 주소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계약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영업 자체가 안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경품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인형이나 상품은 소비자 판매가 기준 1만원 이하만 가능하고 이를 넘는 상품일 경우에는 바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인형 뽑기방의 매출은 사실 입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잘 되는 번화가나 유흥가의 경우에는 월 매출이 3에서 5천만원 정도도 찍히는 곳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동네 상권의 경우에는 월 매출 1,000만원도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출점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잘 되는 곳이 생기면 바로 옆에 또 들어오고 결국 매출을 계속 나눠 먹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평 매장, 뽑기 기계 12대, 일매출 40만원 정도의 인형 뽑기방을 가정하고 수익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일매출 40만원씩 팔 경우에 인형 뽑기방 사장님은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매출을 계산해 봐야겠죠? 일매출 40만원 곱하기 30.4이라면 1216만원이 나오네요. 여기서 매출이 전부 이익이 아니죠. 마진율을 곱해줘야 하는데요. 인형 뽑기방의 경우 마진율은 곧 인형의 원가와 같습니다. 보통 인형 뽑기방의 경우 인형은 화곡동 유통도매단지 등에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구매를 하거나 도매업자들이 운영하는 밴드에 가입해서 사업자 인증을 한 후에 도매가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인형들의 원가가 생각만큼 싸지가 않습니다. 보통 미니 크레인에 들어가는 키링들의 경우 도매 사이트에서 개당 4,000원 선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로 구매하면 더 싸고 인형 캐릭터들에 따라 가격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중형 인형들의 경우에는 더 비싼데요. 28에서 30cm짜리 중형 인형들의 경우에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9,000원에서 만원 정도 선의 가격에 도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뽑기의 경우 기계에서 잡는 힘부터 시작해서 중간에서 올릴 때, 맨 앞에 도착할 때 힘 등을 세부로 조절이 가능하고 어디서 떨어질지, 얼마나 오래 버틸지, 끝까지 가져갈 확률 등을 모두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가율을 대략적으로 사장이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 뽑기방의 경우 너무 빡빡하게 세팅을 해놓으면 자주 가는 손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발걸음이 뚝 끊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뽑히게 해놔야 하는 기본 세팅 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형 뽑기 고인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팅 값도 무시하고 인형을 뽑아가기 때문에 원가율을 많이 높이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원가율의 경우는 35에서 40% 정도로 맞추는데요. 영상에서는 40% 기준으로 차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진율은 60%입니다.
그럼 1216만원 곱하기 60% 하면 729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월세를 차감해 주셔야 하는데요. 인형뽑기방의 경우 입지가 거의 90%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는 자리의 중요성이 큽니다. 특히 번화가나 유흥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은 자리가 좋은데요. 이러한 자리들의 경우 평수가 작아도 기본 월세가 상당히 셉니다. 보통 뽑기방의 경우 월세가 높은 A급 상권의 경우 650에서 700만원 정도까지도 들어가고 평수 큰 곳의 경우에는 1000만원짜리 자리도 들어갑니다. 어차피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 비중도 높아지기 때문에 다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영상에서의 매출을 감안하면 월세는 300만원 정도로 잡고 차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729만원 빼기 300만원 하면 429만원 남았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을 차감해 줘야 하는데요. 인형뽑기방의 경우 24시간 운영도 가능하지만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이 불법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미영업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의 경우 40만원 정도로 잡고 차감해주면 429만원 빼기 40만원 하면 389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차감해줘야 하는데요. 무인으로 운영하더라도 매일 한 번은 매장을 들러서 인형 채워주고 청소 및 진열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거의 사장님들이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주말 2일 정도 매장 알바를 뽑아서 관리한다고 가정해보면 132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8이라면 월 16만원 정도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 0.5% 약 6만원, 매장 인터넷 CCTV 4만원, 매장 음원 사용료 5만원, 화재보험 5만원, 소모품비 5만원, 기타 잡비 10만원 잡고 차감해주면 한 달 예상 순수익은 약 338만원입니다. 여기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차감을 안 한 금액이니 따로 차감을 해주셔야 합니다. 무인으로 이 정도 수입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인형뽑기방의 경우 예전에 현금으로만 결제가 될 때보다 카드 및 간편결제 허용으로 인해 고객들의 접근성이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A급 상권에 입점한 인형뽑기방의 경우 생각보다 더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매출이 언제까지 갈 거냐입니다. 결국 인형뽑기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면 옆이나 앞쪽에 경쟁 가게가 들어오고 매출을 또 나눠먹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또 떨어지고 결국 계속해서 매출을 갈라먹게 하는 업종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인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매장마다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차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신제품 도입 속도 정도인데 결국 내 가게가 남들과의 차별점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유행이 끝나갈 경우 또 한 번 매출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사는 잠깐 매출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포지션을 잡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우리 속담을 한 번쯤 다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